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플로리다 서부의 한 수중동굴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5세의 젊은 아빠와 그의 15세 어린 아들이 수중동굴 내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낼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35세의 젊은 아빠 데런 스피비는 자신의 아들 딜런과 함께 취미로 다이빙을 즐겨 했습니다. 평소에 다이빙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 때문인지 아들도 자연스럽게 다이빙에 대해 관심이 깊어지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데런은 아들 딜런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은 다름 아닌 수중 다이빙 세트였습니다. 수중 다이빙 세트를 선물로 받은 아들은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아빠와 함께 다이빙을 하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두 부자는 오전 7시에 집을 떠나 뷰포드 스프링에 도착했습니다. 뷰포드 스프링에 도착한 두 부자는 아들의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려고 했지만 호수에 물이 너무 많이 침수되는 바람에 약 16km 떨어진 이글스 네스트 동굴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울창한 숲 한가운데 위치한 이글스 네스트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중 하나로 양옆으로 1.6km로 길게 뻗은 모양이었고,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 곳곳에는 다이버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굴이 발견된 지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동굴로 그 위험성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11시경 이글스 네스트 동굴에 도착 후 준비를 마친 두 부자는 싱크홀 입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싱크홀 입구 아래에 위치한 볼룸에 도착했습니다. 두 부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장비에 결함도 없었고 숙련된 아버지 데런 덕분인지 수월한 다이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동굴 깊숙한 곳에서 다이빙을 지속하기 위해선 특수 혼합된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일반 압축 공기를 마시고 깊숙이 내려가면 질소가 혈액에 흡수되기 시작하며 마취 현상이 오는 질소마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질소마취 현상을 겪기 시작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부자는 당시 특수 혼합된 공기 대신 일반 압축 공기를 장비한 채 수중동굴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둘은 서서히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질소마취 현상에 걸렸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산소통에 있던 산소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날이 저무는데도 데런과 딜런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데런의 아내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데런은 늦은 밤까지 아내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데런의 아내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그 즉시 이글스 네스트 수중동굴로 향했습니다. 이글스 네스트에 근접하자 아내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수중동굴 근처에 주차된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량은 다름 아닌 남편 데런의 차량이었고 차량 내부는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구조대에 신고했고 늦은 밤부터 남편과 아이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구조대원은 싱크홀 입구로 내려와 볼룸부터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아들 딜런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딜런은 볼룸 천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의 시신은 블루홀 입구에서부터 불과 2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발견 당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마우스피스는 입에서 빠져 있었고 산소 탱크의 공기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딜런을 수습하고 난 뒤 구조대원들은 데런을 찾기 위해 볼룸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다이버들에게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저승사자가 그려진 표지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표지판 바로 옆에서 데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데런 역시 입에서 마우스피스가 빠져 있었고 산소 실린더도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수사 결과 데런과 딜런의 계기판을 확인했을 때 두 부자는 70m 깊이 너머로 내려갔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부자는 가스 혼합 산소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 산소 실린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40m 깊이 이상으로 들어가면 느끼게 되는 질소마취 현상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런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굴 다이빙 자격증은 따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딜런은 스쿠버와 동굴 자격증 모두 없었습니다. 두 부자는 깊은 곳을 탐사하기에 적절한 훈련이나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두 부자가 동굴 주변을 탐색하고 볼룸으로 돌아왔을 때
위험할 정도로 공기가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들인 딜런이 먼저 공기가 바닥났음을 알아챘고 아버지 데런에게 공기가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런은 아들에게 레귤레이터를 꺼내 아들에게 나머지 남은 산소를 보충해 주었고 아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런은 남은 산소 모두를 아들에게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직후 산소가 바닥났을 것이고 데런은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여 동굴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딜런은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정상까지 헤엄쳐 가려고 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부자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추억을 쌓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